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홈소울 3월 16일 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 TV 토론회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토론회를 그냥 단순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아니고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또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고 그로부터 11개월 후에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이 단일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승패가 그 다음에 승패가 일어나겠지만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그런데 이 단일화가 없이는 승리하기 어렵다. 이것은 저의 거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단일화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은 승리를 하면은 또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정계 질서가 재개편되면서 윤석열이 등장을 해서 그 이후에 윤석열이 등장을 해서 정권교체, 범야권 입장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단일화 토론을 보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이 두 사람의 윤석열에 대한 견해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시각, 윤석열과 어떻게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이냐 그런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단일화 토론회를 하기 전에 양쪽에서 윤석열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좀 세밀히 좀 보시면은 윤석열 효과, 지금 윤석열 상한가를 치고 있죠. 윤석열 현상 이렇게 해서 보수 진영을 포함해서 중도도 그렇고 범야권에서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 이면에는 윤석열의 리스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리스크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제가 오늘 아침 조간딱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인물들이 아직 있죠. 제가 아침에 곽상도, 김용판 의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그때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할 때 민주당과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지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윤석열 그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 때 직접 수사를 받았고 그래서 인디언 기호제식으로 탈탈 터는 수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런 반감이 있는 반면에 김재원 의원처럼 김재원 전 의원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을 하고 본인도 어떤 수사를 받고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했지만 그래도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폭정을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 자, 이런 양쪽 국민의힘 안에서의 서로 엇갈린 시선, 의견 이런 것이 윤석열 리스크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국민의힘과 같이 할 때, 윤석열이 같이 할 때의 윤석열 리스크인데 그 전 단계의 윤석열 리스크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안철수, 오세훈 양쪽의 이 토론 또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SNS 활동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자, 일단 단일화 여론조사는 내일 모레 하게 되죠. 그래서 금요일 날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 오늘 두 후보가 하루 종일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앞서 나간다고 파악이 됐다가 최근 들어 오세훈에게 좀 밀린다는 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승부수를 던지면서 선제 공격을 했죠. 자,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합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오세훈 후보 쪽에서 아니 오늘 당장 해라. 입당 먼저 하고 합당 나중에 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니 오랄 때는 안 오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가 전향적으로 합당론을 꺼낸 배경이 있습니다. 안철수가 갑자기 합당론을 꺼낸 배경은 오세훈 쪽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오세훈 쪽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냐면은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과 제3지대에서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어서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 대선 전국에서 국민의힘과 안철수, 윤석열의 제3지대가 분열이 된다. 그러면은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3자 구도에서 여당의 어부지리를 준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그런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시장이 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들어오면 야권이 분열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왜 그러냐?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이 속한 그 안철수 당, 지금 국민의당 세석이죠. 그 당과 합쳐지는 것은 102명의 현재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그리고 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 합쳐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야권이 분열한 상태에서 합쳐지기 어려우니까 야권이 분열한 상태에서 대선을 맞이하고 결국 야권이 그렇게 하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돼서 대선에서 진다. 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오세훈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오세훈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도, 그 근거는 또 안철수가 제공을 했죠. 안철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더 큰 입원을 만들겠다. 기호 입원. 그러니까는 제1야당을 더 크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가 정치 노하우를 전수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미래의 이미지로 20, 30대 중도층, 무당층까지도 야당의 저변이 넓어지고 윤석열 총장님도 쉽게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윤석열과 같이 간다. 윤석열과 나는 같이 간다. 안철수 내가 시장이 되면은 나는 윤철수의 킹메이커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 오세훈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두 사람 같이 끝까지 가지. 그것이 국민의힘과 나중에 합치기는 힘들다. 왜냐? 102명의 정당과 3명의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오세훈은 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내가 나름대로 또 경로를 알아보니까 윤석열은 후보 단일화 결정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뭐 하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을 둘러싼 안철수와 오세훈의 이런 공방은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야권이 분열될 수 있는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야권이 분열될 수 있는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까스로 막 봉합을 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 내일 여론조사, 모레까지 여론조사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죠. 금요일 안 될지도 모릅니다. 안 될지도 모르고 그때 또 투표용지를 찍는 시점까지 좀 협상을 더 하자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리스크가 단일화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윤석열 마케팅을 하고 아니야 나도 윤석열 잘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오세훈 쪽에서는 윤석열이 자꾸 안철수가 윤석열과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하면은 야권이 분열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 안철수는 아니야 내가 윤석열에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같이 가자고도 할 거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말만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서로 뭐 주장만 하다 보면은 결국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오히려 단일화의 위험 요소 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 대권 국면에서 오세훈의 말대로 끝까지 제3지대를 고집을 하게 되면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은 범야권이 정권을 찾아가는 것은 어려워지죠. 오히려 현재의 정권에 어부지리를 줘서 또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의 효과가 긍정적인 이 기대도 모으지만은 또 부정적인 리스크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갈래의 윤석열 리스크, 이 단일화 과정의 리스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기 대권 길목에서의 또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는 리스크, 이 두 가지를 풀어야 할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그걸 풀어야지 대권
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최대한 이런 시점에 이 두 가지 문제의 입장을 천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당장 야권 단일화 문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오히려 곤란해질 수도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제3지대 이 국민의힘 세력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일단은 제3지대 독자신당을 창당해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곽상도 의원이나 이런 친박 출신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처럼 과연 보수정권 수사를 사심없이 했느냐, 그때 당시에 정무적 판단 전혀 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뭐 민주당과 거래설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그것을 명확히 윤석열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두 가지 리스크가 해소가 됩니다. 그 밝히는 입장에 대해서 보수나 중도 쪽 유권자들이 수용을 해야지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 표명이 아마도 윤석열이 대권 가도에서 넘어야 할 첫 번째 난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